자, 이번 시간에는 지젤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두 내용, 지젤시대 환경, 그리고 환경과 생물에 대한 부분, 조금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면요. 자, 먼저 지젤시대 자체, 그리고 지젤시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젤 시대라 함은 지구가 생겨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각의 구체적인 지젤 시대를 구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38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표시의 의미는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축약한다, 줄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길이를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80%가 넘어가게 되니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38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니까 30억 년이 넘죠. 전체 46억 년 역사 중에서. 이 앞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앞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현생이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두 개의 시생이연, 그리고 원생이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좀 더 살펴보면 화석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그 사체나 그러니까 생물 자체가 되겠죠.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 발자국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층 속에 남아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화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시대의 표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시상화석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두 화석의 특징을 생존 기간과 분포 범위로 나눠서 보게 되면, 자, 표준화석의 경우에는 짧은 생존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질 시대에만 살았다. 사실은 반대죠. 이 생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질 시대를 결정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분포 범위는 그 살았던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육지의 생물이었다. 그러면 그 시대, 뭐 고생대면 고생대 말기의 육지에 어디서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발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고생대 해양 생물의 화석이었다. 예를 들어 삼엽충이었다. 그러면 고생대의 지층 어디에서나 거의 발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질 시대를 지시를 해줄 수 있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 되겠고요. 시상 화석은 표준 화석과는 반대로 생존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어디에서나 발견되지는 않는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존재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사리가 있는데요. 고사리의 경우에는 이제 온난하고 습한 그런 육지에서 분포를 하죠. 육지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가 발견되는 지층은 과거에 따뜻했고 조금 습한 그런 기후이면서 당연히 육지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연구를 잘 해놨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억년 단위로 일단 지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뭐 0.66억 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6,600만 년 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각각이 시작하는 시기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게 38억 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생대가 시작되는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가 시작되는 2억 5천만 년 전, 신생대가 시작되는 6,600만 년 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가지고 이제 현생이온이라고 한다. 반면에 시생이온, 원생이온 합쳐가지고 성캄브리아라고 한다.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 단위로 나타낸 건 그냥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암기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꼭 외워야만 하는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대에서는 없다. 다만 이렇게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옆에 이 각각의 기를 묶어가지고 전기, 중기, 말기, 전기, 중기, 말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고생대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고생대 중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긴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짚어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동안에는 그래 큰 어떤 사건이나 화석의 화석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전이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라든가 물리적, 화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흔적들이 없어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시생이온에 해당되는 성캄브리아 이제 앞쪽이 되겠죠. 한 25억 년 전쯤 이쯤에 남세균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남세균은 그 세균 자체가 흔적으로 남을 수는 없고요. 그 남세균이 이제 남긴 흔적인 일종의 구조물 같은 거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남아 있고요. 남세균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지구가 탄생한 초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는데 산소가 이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이 이후로 계속 산소가 이제 누적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생이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후반부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 더 진화를 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등장을 했는데 그 흔적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호주에서 발견이 된다. 이 정도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아마 빙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고생대부터는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생대 전기에는 자, 무척추 동물, 아직 척추를 가지지 않은 동물인 삼엽충과 완종류가 당연히 바다에서 등장을 했겠죠. 아직까지는 생물이 바다에서밖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육지에는 생물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됐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자외선에 의해서 생물이 육지에서는 그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는 아직 생물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생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엽충과 완종류 화석의 사진 자료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완종류는 이제 조개 껍데기가 좌우가 대칭인 조개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삼엽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전기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캄브리아기 때 등장을 해서요. 출현을 해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오르도비스기 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때 출현하고 번성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무척추 동물이 번성하던 즈음에 이제 최초의 척추동물이죠.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죠. 무언가가 번성할 때 그보다 조금 더 발달된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출현했던 생물이 다시 번성할 때쯤에 그보다 조금 발달된,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발달된 그런 생물이 또 등장을 하는 식으로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게 되면요. 필성류, 산호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번성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생물이 육지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중기, 이제 대본기, 중기의 좀 뒤쪽으로 가가지고요. 중기 내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 우리 아까 전기 때 출현했던 어류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척추동물인 어류가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척추동물의 순서로 따졌을 때 어류 다음으로 양서류, 육지와 바다에 모두 다 살 수 있는 양서류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개구리, 도룡뇽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중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이제 생물이 육상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자,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육지로 생물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식물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 식물이 출현함과 동시에 이제 번성을 함께 하게 되고요. 석탄기 동안에 이때 번성한 양치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석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름이 이제 석탄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전에 출현했던 양서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번성하니까 자, 파충류 출현했겠죠. 그 다음에 해양에서는 방추충, 산호, 유공충 이런 생물들이 번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기에 정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요, 폐렴기인데 이때 이르러서는 자,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거시식물은 구체적으로 은행나무나 소철, 은행 지금까지도 살아있고요. 소철도 지금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치식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식물 안에서도 이제 보다 발달된 식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엽충, 방추충 이런 앞서 석탄기 때 번성했던 애들이 멸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생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멸종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고생대 때, 자, 전기 때 대멸종 한번 있었습니다. 빙하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기 때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때는 빙하기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말기 때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최대 규모의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생이연을 거쳐가지고 5차례 있었던 대멸종 중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동시에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고요. 빙하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중생대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러한 대멸종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생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출현했던 거시식물이 이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룡이 출현을 합니다. 포유류도 출현을 하게 되죠. 자,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 이르러서는 암모나이트, 공룡, 그리고 공룡을 포함한 대부분의 파충류들, 크든 작든 파충류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최대로 번성을 하게 되고요. 시조새, 조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조새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사진 자료는 왼쪽에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때까지 번성했던 공룡, 암모나이트가 멸종을 하게 되고요. 속시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식물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부분 살펴보게 되면요.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던 판게아가 이제 중생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중생대로 넘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고요. 중기 때문은 대멸종이 알려진 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 이르러서 대멸종이 또 크게 일어나면서 신생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생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빙하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류가 등장한 신생대가 되겠는데요. 신생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요. 화폐석이 번성을 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지배종들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자면 고생대의 지배종 삼엽충,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고생대의 지배종이었던 삼엽충이 있고요. 고생대가 지나면서 이제 멸종을 했습니다. 중생대의 해양 생물의 이제 지배종이라고 볼 수 있는 암모나이트, 중생대 전반에 걸쳐서 번성하다가 이제 멸종을 했죠. 신생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화폐석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유공충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있었던 유공충이 아주 큰 녀석이라고 보는데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화폐석이 됐고요. 화폐석이 번성을 했고, 자, 거시식물이 쇠퇴하고 속시식물이 이전에 출현을 했죠. 이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4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요. 대체로 온난했어요. 앞에 팔레오기와 네오기 동안에는 대체로 온난했다.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인도 대륙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충돌을 하면서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되고요. 신생대의 시작됨과 동시에 거의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기에 이르러서는 4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4기에 4차례의 빙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뭐 굳이 4기는 외우지 않아도 마지막에 신생대 때 4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는 같이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